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영상으로 만나게 됐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서 듣기 좀 힘들더라도 이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교과서 114쪽, 115쪽에 있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교과서를 114쪽, 115쪽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른 거예요. 114쪽에 있는 네모 박스에 있는 내용이 결론인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는 모집단에 있는 자료의 정보들을 알고 싶어서 이미 추출로 표본을 구한다고 했어요. 표본을 추출하기 때문에 결국은 표본의 특성과 모집단의 특성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이미 추출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면 크기에 상관없이 결국은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때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평균은 모집단과 똑같고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호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번엔 두 번째예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해도 n이 충분히 크다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제로 사용했던 모집단을 하나 가져올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주머니 안에 1, 3, 5라는 구술이 적혀져 있는 모집단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이 모집단 안에 적혀 있는 3개의 공 중에서 이미 한 개의 공을 꺼냈을 때 그때의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다면 우리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뽑혔을 때 공의 숫자는 1, 3, 5만 있을 것이고요. 주머니에 공이 3개 있으니까 각각이 일어날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 이 확률 분포를 선생님이 그래프로 나타내면 결국은 이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지 않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표본의 크기가 2인 확률 분포에 대해서 표본 평균을 우리가 확률 변수로 나타내 볼게요. 표본 평균의 x 바라는 것은 표본이 어떻게 뽑히냐에 따라서 변하는 확률 변수라고 했고요. 그 x바를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면 1, 2, 3, 4, 5라는 확률 변수를 갖고 그때의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될 확률은 9분의 1, 9분의 2,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따라서 이런 표를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을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원래 모집단에서의 분포는 정규분포가 아니었지만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n을 조금씩 크게 할 때마다 점점 정규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답니다. 따라서 오늘 교과서 114쪽에서 하는 두 번째 이야기,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반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여기서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 것은 n이 30 이상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114쪽에 있는 보기를 한번 봅시다.
우평균이 70, 모표준 발자가 12이고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크기가 30인 표본은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하라 라고 나와 있죠. 그렇다면 모평균이 70이다 라고 했으니까 M은 70이야. 그리고 모표준 편차는 12인 정규분포를 따르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모집단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는 각각 1회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표본을 뽑았더니 크기가 36인 것을 뽑았다고 했죠. 그랬을 때 우리는 표본 평균도 똑같이 70을 따른다. 그리고 표본에 대해서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것을 따르므로 루트 36분의 12 다시 말하면 6분의 12라서 2를 따르는 정규분포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X바라는 표본 평균은 평균이 7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115쪽의 문제 4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 4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4번입니다. 모평균이 32이고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 이것은 5인 모집단에서 크기는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대요. 여기를 보면 모집단은 정규분포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크기가 100이라고 해서 충분히 크다면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이 32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할 수 있죠. 10분의 5 다시 말하면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표본 평균은 평균이 32이고 표준 편차가 2분의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115쪽의 예제 1번이에요. 어느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체중은 평균이 3.2, 표준 편차가 0.6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 말은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3.2, 표준 편차는 0.6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때 9명을 이미 추출했대요. 그러니까 n이 9인 표본을 추출했구나. 그랬을 때 이 표본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를 따를 테고 평균은 그대로 3.2라고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해서 이것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니까 결국은 표본은 3.2를 평균으로 하고 그 다음 표준 편차는 0.2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요 9명을 추출했을 때 이 9명 다시 말하면 표본에서 평균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냐면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표본 평균 X바가 2.6 이상 3.8 미만인 이런 확률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정규분포 이용하니까 표준화 해줘야겠죠. 그래서 P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그리고 이때 확률 변수는 표본 평균에서 표준화가 되었으니까 Z라는
확률 변수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0.2분의 3.8 마이너스 3.2라고 놓으면 이 확률 분포는 마이너스 3부터 z가 3까지의 확률이고,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우리 평균 0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이었으니까 이만큼의 값의 2배라고 해주면 되겠죠. 2 곱하기 0부터 3까지의 확률이고, 이 값은 우리 표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표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요. 0.4987 계산해서 답은 0.9974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방법으로 문제 5번도 풀어서 여러분이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멈추고 문제 5번 풀어서 확인하시고요.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문제 5번 영상도 꼭 봐주세요. 문제 5번입니다. 어느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6월 저축액은 평균이 67만 원, 표준 편차가 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모집단은 평균이 67만 원,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20만 원이었대요. 근데 여기서 100명을 이미 추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집단이 정규 부모인지 모르지만 n이라는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큰, 충분히 큰 100명을 이미 추출했기 때문에 결국은 표본도가 아니라 표본이겠죠. 표본은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다음에 평균은 67이고요. 다음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다시 말하면 이것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서 표본은 67 그리고 2의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우리는 표본에서 평균 65만 원 이하일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x바가 65 이하일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Z라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로 기호를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분의 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확률은 분자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2였으니까는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 값은, 그리고 다시요. 평균 0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요. 전체 이만큼의 값이 확률이 절반이 0.5, 또 절반도 0.5니까 이 값은 0.5라는 값에서 0부터 z가 1대 확률의 값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0.1587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은 모평균을 어떻게 추정할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